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쌤과 함께하는 뻔뻔한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930, 40년대 민족유일당 운동의 전개라고 해서 민족주의 계열에서도 독립운동을 통합의 구심점을 찾으려고 했고, 사회주의 계열에서도 독립운동의 통합의 구심점을 만들려고 했는데, 먼저 독립운동의 구심점을 만들려고 했던 게 민족주의 계열이라 그랬죠. 그래서 김원봉의 의열단을 중심으로 조소왕의 한국독립당, 지청천의 조선혁명당을 통합해서 민족혁명당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열단 중심으로 뭔가 의열단, 김원봉의 의열단 중도 좌익이라 그랬죠. 뭔가 좌익 중심으로 운영을 하려 보니 한국 독립당과 조선혁명당이 따로 떨어져 나갔고, 이런 약화된 세력을 막기 위해서 김원봉은 다시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를 지킬 군대로 조선의용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구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계속해서 통합활동을 하면서 조선의용대에게 러브콜을 보냈고, 이 조선의용대, 김원봉과 소수의 조선의용대 세력이 빠져나가면서 다수의 이 세력들은 사회주의 계열로 가면서 이른바 조선독립동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그 단체를 지키기 위한 군대로 조선의용군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3, 40년대는 당, 그리고 당부, 그리고 당, 그리고 군대, 요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당, 그 다음에 여당, 그리고 군대, 요 개념인데, 민족혁명당에서 만들었던 조선민족전선연맹 김원봉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의용대를 만들었고, 여기서 임시정부로 따라가지 않고 대다수의 사회주의 계열들이 조선독립동맹 김두봉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독립동맹을 만들어서 그 단체를 지키기 위한 군대로 조선의용군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어찌됐건 임시정부는 김원봉의 민족혁명당, 이 조선의용대 세력을 통합하면서 독립운동의 통합 구심점을 했고, 그러면서 저번 시간에도 말했던 임시정부의 항일특무부대, 한인애국단의 활동을 통해서 여당인 임시정부의 여당 역할을 하는 한국독립당을 만들면서 중국 국민당, 한인애국단의 윤봉길과 이봉창의 활동으로 지원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서 조선의용대까지 흡수통합하면서 한국 광복군을 만들게 되면서 국내 진공작전을 수행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수립한 1945년 8월 20일보다 5일이나 일찍 일본이 미국의 핵폭탄 리틀보이, 팻보이의 이 핵폭탄 두 방에 쓰러지면서 먼저 5일이나 앞서서 항복하는 바람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조선독립동맹 이들과 러브콜을 하면서 통합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고, 그래서 각각 조선독립동맹은 북한의 인민군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국광복군은 국군으로 전개된다는 상황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한말 애국개몽운동의 조금 더 버전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부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920년대에는 먼저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이 많이 됩니다. 이 사회주의 사상으로 유입으로 인해서 구호들이 생기는데요. 자, 사회주의란 우리 흔히 말하는 n분의 1방 우리 다 같이 넣어놓는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에도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1920, 30년대에 구호가 있어요. 이 사회주의 구호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토지를 농민에게 줘야 된다라는 요런 구절이거나, 아니면 일본 제국주의 타도라는 문구가 있으면 다 사회주의와 관련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이 되었느냐, 배경을 보면 러시아 혁명 이후, 이른바 소련이죠. 러시아 혁명 이후 레닌이 약소민족의 해방운동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일부 청년 지식인들,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하거나 일부 유학생들이 요 사회주의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한인사회당, 그리고 조선공산당. 한인사회당은 이동희, 조선공산당은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그러면서 유학생들한테도 많이 뿌리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 사회주의란 개념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민족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의 차이점을 보면, 먼저 민족주의 운동, 이게 바로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익이라고 합니다. 우익 또는 우파라고 하고요. 사회주의 운동은 이른바 좌익, 또 다른 말로 좌파라고 합니다. 자, 먼저 민족주의의 목표를 보면 민족 해방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민족에 해방시켜야 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민족의 독립을 꿈꿉니다. 그러면 방향은 어떻게 하느냐? 이른바 실력 양성 운동이에요. 이른바 엘리트층,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똘똘히 열심히 한 사람들이 조금 공부를 부족하게 하거나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른바 수직 계열로 꽂아 넣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 계열성이 바로 농촌 계몽 운동. 그리고 주체는 바로 지식인, 여러분과 같은 지식인, 그리고 돈 많은 사람, 자본가, 그리고 땅 많은 지주, 요런 사람들이 바로 우익, 우파 계열의 목표와 방향과 주체였다면, 사회주의는 목표는 민족 해방이에요. 민족 해방 똑같죠. 근데 하나 더, 계급 해방이 더 있습니다. 이른바 블루오션 칼라, 화이트 칼라, 이런 우리 계급 사회는 없어졌지만 계층 사회란 말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랬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전히 우리가 아직 신문제 깨지긴 했지만 여전히 계층 사회로 존재하고 있다 이건데, 그래서 이 사회주의 운동은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는 동시에 돈 많은 사람, 땅 많은 사람, 지주, 자본가, 이런 계급을 가진 계층 세력, 돈 많은 사람들을 다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리고 이들의 방향은 대중운동이에요. 그래서 청년과 학생, 그리고 농민과 노동, 대중을 중심으로 우리가 끌고 가야 된다. 즉, 민족주의 운동처럼 배운 사람, 엘리트층이 취약계층을 수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밑에 계층으로 와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이들의 방향은 소작쟁이, 이른바 농민들의 그 스트라이크 파업, 그리고 노동자들의 파업, 이런 것들을 주로 방향성을 설정하면서 대중성을 끌고 갔다. 그래서 주체는 똑같아요. 지식인이란 건 똑같은데 농민,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주체 세력으로 들어와서 민족주의 운동, 우익과 사회주의의 차이, 엄연한 구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회주의 운동을 활동하는 사람들은 바로 독서회라는 단체, 학생들이 만든 토론회, 강연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주의 사상을 연구하고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각종 사회운동을 주도하는 활동을 지원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배울 조선청년총동맹, 조선노농총동맹, 그리고 조선공산당 등 이런 것들을 결성하면서 활동하게 된다라는 건데, 민족운동의 분화가 되는 게 1920년대 일제의 문화통치, 이른바 민족분열 통치로 인해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의 분열 및 대립으로 전개가 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장독립투쟁에서도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계속 분열과 연합, 갈등, 이런 전개를 하는 것도 실력양성운동도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이는 아까 조선청년총 동맹도 중요하다 그랬는데, 사회주의 이런 단체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아까 말했던 이 조선공산당의 활동이 있는데, 우리나라 남한, 즉 한반도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단체가 조선공산당이에요. 물론 해방 이후에는 북쪽으로 가게 되는데, 아까 말했던 이 박원영을 중심으로 조선공산당 1차 당대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활동은 농민이나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등에게 전국 각지 순회 강연을 해서 이른바 세바시, 그 다음에 뭐 세상을 바꾸는 모임, 이런 활동이나 토론회, 북 콘서트 같은 것들을 통해서 농민이나 노동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했어요. 그래서 수재민 지원운동, 뭐 직업별 노동조합 창설 지도, 이런 것들을 하는데, 문제는 일본도 우익 국가라 그랬죠.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사회주의가 와서 깽판 치는 걸 못 보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 1920년에 발동했던 이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탄압되어서 해체되었다가 밑에서 언더그라운드, 비밀 조직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공산당 재건투쟁을 비밀 조직으로, 조선공산당 재건을 비밀 조직으로 전개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우리의 주제인 이 실력 양소 운동을 보면은, 자, 이 실력 양소 운동은 1920년대 초반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울 물산 장려 운동,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동을 하지만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때가 1920년대라고 그랬죠. 중반. 이때가 바로 문화통치 시기인데, 문화통치 시기라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실시했던 운동들, 물산장려 운동 실패, 밀립대학 설립 운동 실패, 이러다 보니까 자치운동, 이른바 타협론자 같은 애들이 나와요. 얘네들을 흔히 우리가 말하는 친일파로 얘네들이 대두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 세력의 분열이 되면서 이른바 우파 애들이 일본에게 넘어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광수, 최린, 그리고 시일야 방송대국을 썼던 장지연, 이런 사람들이 다 넘어가서 일제의 문화 통치에 이용되는 이른바 중견인물이라는 표현으로 일본에 이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농촌 계몽운동도 전개가 되는데, 문자 보급 운동은 조선일보, 지금 우리 신문사, 대형 신문사죠. 그리고 분화로드 운동은 동아일보에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그래서 물산 장려 운동과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실패했지만 농촌 계몽 운동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그런 실력 양성 운동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력 양성 운동의 배경 및 의의와 한계를 보면,
이게 사회 진화론, 우리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약소 민족이나 약소 동물이나 진화를 통해서 간다라는 건데, 이런 사회 진화론에 입각해서 발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족주의 계열, 이른바 우파 계열 중심인데, 이 타협적 민족주의 애들이 바로 친일파로 되는 애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주로 활동했던 이들의 의의는 조선의 근대적 발전 추구 및 민족 독립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한계가 치명적인데, 적극적인 항일 투쟁과는 거리가 있고 일제 탄압에 쉽게 붕괴가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장독립 투쟁은 때려도 맞고 그래도 꿋꿋이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계속해서 시도를 하는데, 이 실력 양성 운동, 특히나 타협적 민족주의가 주도가 된 요 실력 양성 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은 일본이 그냥 손만 후들으면 쫄아가지고 알아서 아우 안 할게 우리 스스로 해체, 이런 식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실력 양성 운동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먼저 배워봤는데,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의 첫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실력 양성 운동의 첫 번째는 바로 아까 배웠던 물산 장려 운동입니다. 이 물산 장려 운동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물건을 사자 이거예요. 이른바 신토부리,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 물산 장려 운동은 민족 경제의 자립을 추구하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보면 회사령 폐지했죠. 일본이 왜? 이미 우리나라는 식민지가 돼서 일본의 물건만을 사고 팔고 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완벽히 이제는 뭐 한국 애들 성장해도 소용없을 거야 라고 해서 관세도 철폐했죠. 이러다 보니 우리 자본가들, 한국 자본가들의 위기의식이 대두가 돼요. 그래서 목표가 민족 산업의 보호와 육성, 우리나라 물건을 사서 일본의 그 물건에 방어를 합시다, 이런 개념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조만식, 굉장히 독립운동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평양에서 조선물산 장려회를 조직해서 활동했다라는 겁니다. 조선물산 장려회라는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일본 상품을 배격하고 우리 상품을 이용할 것을 장려, 즉 조선 사람은 조선 것 사용 구호, 즉 메이드 인 코리아, 우리나라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주자, 이걸로 계속해서 밀고 나갔고, 근검저축, 자급자족, 금주금연, 즉 돈이 없으니까 돈을 아껴서 항상 우리 국채보상운동도 그렇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IMF 금모으기 운동도 그렇고, 항상 나라가 힘들 땐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절약을 해서 아끼고 그렇게 나가죠. 그러면서 청년운동 단체의 호응과 동아일보에서 지원 등으로 확산이 됐어요. 하지만 결과를 보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게 아쉽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상류층의 비활성이에요. 왜? 여러분도 지금 쓰는 필기구 봐요. 다 어디 건지 보면 일본 걸 겁니다. 일본 게 질이 좋죠. 선생님도 필기구 일본 게 많은데 우리나라 것도 좋지만 그래도 일본이 조금 더 잘 만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상류층에서도 에이 우리나라 거 물건도 별로 싸그런데 값만 너무 비싸, 값어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지게 되다 보니까 상류층에서도 비활성화되고, 또한 일제에서도 탄압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 물산 장려 운동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써줍시다, 일종의 독립운동으로 비쳤기 때문에 탄압을 하면서 결국 실패로 끝이 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옆에 물산 장려 운동 보면은, 자, 조선물산 장려회라고 해서 평양에서 만들었고, 전국 일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계를 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것을 사줍시다, 싸구려지만 그래도 사줍시다 라고 하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신토부리 이런 걸로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패는 했지만 그래도 의의를 보면 민족 기업의 설립을 촉진한 경제 자립 운동이에요. 그래서 토산품 애용 의식이 확산되었다. 즉 우리나라 사람 물건 우리가 사줍시다 라는 거였는데, 한계는 무엇이었냐? 아까 말했던 대로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물건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고 일부 기업가들을 위한 운동이라고 사회주의자들이 비판을 했다 이거야. 왜? 물건이 조금 싸구려지만 그래도 적당한 가격이면 사주고 노력이라도 하겠는데, 여기에 편승해서, 분위기에 편승해서 가격을 말도 안 되게 올리거나 아주 싸구려 물건을 그냥 덤핑하거나 이런 식의 그 활동이 보이니까 사회주의 계열에서 비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물산 장려 운동, 아까 실패라 그랬죠. 그러면서 민족주의 세력이 분화되는데,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이른바 친일파화 되는 애들이에요. 이 운동이 실패했음에도 그래도 우리가 뭔가 기회를 잡아서 해보자 라고 해서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의 애들은
친일파가 되고 이른바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세력은 바로 이들입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지난 시간에 말했던 통합운동을 주도했던 우파 계열도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지,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은 친일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실력 양성 운동의 첫 번째 물산 장려 운동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두 번째가 뭐냐? 우리 1920년대 교육 정책할 때도 배웠을 텐데 바로 밀립 대학 설립 운동입니다. 이 밀립대학 설립 운동도 1923년에 일어났는데 물산 장려운동이랑 비슷한데 배경을 보면 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하고 대학 설립을 허가해줬어요. 2차 조선교육령의 내용이 뭐예요? 조선어와 조선사를 일부 가르쳐주고 한국인들도 고등학교에 보내줄 수 있다라는 거고 한국인들을 위한 대학 설립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은 거야, 우리 독립운동가들. 그래서 이상재, 윤치호, 이승훈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선밀립대학 기성회를 모금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고 설상가상이야. 하필 조선밀립대학 기성회를 조직해서 활동하고 있고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연재해가 발생을 해요. 태풍, 장마, 홍수, 화재 이런 것들이 연달아 발생하는 데다가 일본이 감시를 한다니까. 왜? 우리나라 조선밀립대학 기성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조선만의 대학을 만들겠다라고 하자 이것도 독립운동으로 간주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탄압으로 실패를 하고 일본이 문화정치라고 그랬죠. 이 시대가 1923년대. 그래서 그 회유책으로 만든 게 뭐냐? 경성 제국대학이에요. 지금의 서울대학교의 전신이 되는 건데 이 경성제국대학 만들어 줄 테니까 니네 이거 때려쳐 라고 했는데 이거를 만들어준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른바 지난 시간에도 말했는데 친일관리 양성의도예요. 친일관리 양성의도. 즉 우리나라 조선총독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관리해야 되니까 좀 똘똘한 애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멍청한 애들이 관리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친일파 애들이나 일본 애들을 교육을 하려고 데리고 온 거지 결단코 우리나라를 위한 활동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결국 비판을 받아요. 누구한테? 사회주의자들이 비판을 하는데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을 가집니다. 왜 가지느냐? 이른바 강습소, 일종의 학원, 기초학원, 강습소와 야학 등 대중교육기관 설립이 시급하다고 비판을 한 거야. 즉 강습소, 기초학원이나 야학 등 대중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어야지 있는 놈만 갈 수 있는 그런 대학교 만들어서 뭐 하겠냐 이거야. 그러다 보니 니네 또 이용당했잖아 이러면서 사회주의자들이 비판하게 되는 두 번째 실력 양성 운동이었던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런 민족 교육 운동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지금은 우리 당연하죠. 남녀 평등이고 여자들도 똑똑한 분 많고 우리 학교에도 여학생들 많잖아. 그것처럼 조선 여자 교육회를 만들어서 차미리사라는 분이 여자 독립운동가신데 근호학교를 설립하면서 계몽 강연회도 개최하는 등 여학생들한테도 굉장히 교육 활성화를 노력을 하셨고 조선 교육회를 만들어서 조선인 본위의 교육과 민족의 주체성, 우리 민족을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문화 통치에 반박했다. 그리고 발명학회라고 그래서 김용관을 중심으로 과학조선이라는 잡지를 창간했고요. 과학의 날 지금도 있죠. 여러분 뭐 팽글라이더 만들거나 과학의 날 요즘 이과생들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과학 지식 보급을 하는데 노력을 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요 문맹 퇴치 운동입니다. 바로 앞서 배웠던 물산 장려 운동과 실력 양성 운동에서 물산 장려 운동과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실패했지만 요 문맹 퇴치 운동은 나름 유일하게 성공한 활동이었는데 아까 말했던 문자 보급 운동이에요. 문자 보급 운동. 지금 우리 한글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근데 물론 지금도 조금은 있는데 요 옛날에는 더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자 보급을 운동을 하면서 누가 주도를 했느냐? 바로 조선일보가 주도를 하면서 조선학회 세력에도 영향을 하고 참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뒤에 브나로드 운동이라고 있는데 요것도 중요한데 이 브나로드 운동 이른바 러시아 말인데 민중 속으로라는 뜻이야. 즉 인민주의, 대중을 기반으로 다 같이 대중을 케어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바로 동아일보가 주도를 합니다. 근데 이 브나로드 운동이 나름 성공을 했는데 왜 하느냐? 얘네들이 바로 자 이렇게 선생님이 판서를 하면 계몽 활동이에요. 이른바 계몽 활동을 하는데 세 가지를 중심으로 벌이게 됩니다. 하나는 야학 개설. 여러분 야학 개설이 뭐냐? 낮에는 일하느라 바쁘니까 밤에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교육을 밤에 교육을 받는 거고 그리고 미신타파
미신 타파 이런 거 있죠. 막 찝찝한 거 있잖아. 그런 미신적인 거, 그런 거를 타파하는데, 대표적으로 땅에 떨어져서 3초 이내 먹어도 돼, 뭐 이런 거, 이런 미신은 타파를 하고, 그리고 근검 절약을 강조해요. 근검 절약을 강조해서 돈을 저축해라, 쓸데없이 쓰지 말고 저축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써라, 이런 식으로 계몽 활동을 했는데, 이것 역시 일제의 탄압으로 중단됩니다. 왜? 이것도 독립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 의식 고취하는 민족운동 차단 목적이었다, 이 말이야. 즉, 이런 계몽활동, 문맹퇴치운동에서 문자보급운동이나 분화로드 운동, 특히 분화로드 운동이 민중 속으로 민민주의라 그랬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독립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다 때려잡아, 이러면서 철저하게 때려잡은 게 문맹퇴치운동의 계몽활동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앞서 말했던 물산장려운동이나 밀립대학 설립운동보다는 성공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실력 양서 운동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봤다면요. 세 번째는 이제 학생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이 학생 운동, 이제는 우리 3.1 운동 이후에는 이 학생들이 주체 세력으로 발전했다 그랬죠. 그 첫 번째가 바로 60만세 운동이에요. 6월 10일 날 일어난 만세 운동인데, 자, 3.1 운동, 1919년 3.1 운동은 고종 황제가 돌아가신 날을 독립운동으로 우리가 삼았다면, 이 60만세 운동은 순종 황제가 돌아가시고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60만세 운동을 먼저 말하면 일제 타도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노선을 제시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배경을 보면 일제 식민 통치 정책에 대한 저항이에요. 문화 통치에 대한 저항으로 순종이 사망하면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연합해서 만세 시위를 계열하는데, 이 60만세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방금 말했던 이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뭔가 크로스 시도를 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개 과정을 보면 만세 시위 계획을 일제가 사전에 탐지를 해요. 그래서 조선공산당 등 이런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을 다 때려잡으려고 하면서 잡히자, 이제 학생들을 중심으로 경문 인쇄들을 준비하면서 이른바 학생들의 주도로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의 주도로 경문을 뿌리면서 만세 시위를 하는데, 이 학생들의 주도로 만든 단체가 있어요. 잘 알아둬야 되는데, 어떤 단체냐? 조선 학생 사회 과학 연구회라는 단체인데, 즉 지금으로 따지면 문이과 학생들이 통합해서 만든 단체야. 이 조선학생 사회과학 연구회를 중심으로 경문을 뿌리면서 독립운동에 연합 크로스를 했는데, 역시나 3.1운동과 마찬가지로 일본 군경에 의해서 주도학생 200명이 체포되면서 결국에 실패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의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학생들이요, 계속 말하는 학생들이 독립투쟁의 주역의 역할을 수행해서 독서회, 비밀결사 등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통합 계기를 마련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신간회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라는 겁니다. 자, 옆에 60만세 운동의 선생님이 자료도 갖고 왔는데, 먼저 첫 번째, 일본인 물품을 배척하자. 이거 물산 장려 운동에 영향 있죠. 그리고 8시간 노동제를 실시하라. 즉 지금 우리도 8시간 근무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8시간 노동제 하라 이거야. 그래서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고,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라. 이것도 일본인이 8시간이면 8만 원, 시간당 만 원에서 8만 원 받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8시간이라면 5만 원 주고 일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일 노동에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라. 그리고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철폐하라라는 등, 이런 60만세 운동은 일제 타도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노선을 제시하면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크로스되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신간의 등장을 초래했다라는 겁니다. 60만세 운동. 자, 그리고 3년 뒤엔 뭐가 일어나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배경을 보면 역시나 일제 식민지 차별 교육 정책이 불만이었고 기저에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광주 나주간 통학열차에서 일본인 학생이 우리 한국인 여학생의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 성추행이야. 머리를 만진다거나 머리를 땡긴다거나 막 목덜미를 만졌기 때문에, 이거를 알고 있던 그 여학생의 사촌 오빠가 광주 보통고등학교를 다니는 박춘배라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멋있는 박춘배 학생이
친구들 데려가서 야 일본 새끼들 다 때려 나와, 야 원펀치 쓰리강냉이나 맞다이 까서 우리 진놈이 사과하는 거야 라고 해서 두드려 팼는데, 일본 새끼들이 짜치는 활동을 한 거야. 방금 말한 대로 약속했어, 두드려 맞아도 끝나는 거야, 우리끼리 나이다이야 라고 했는데, 이 일본인 새끼들은 찔렀나봐. 부모님한테 가고, 그리고 이 부모들이 뭐 일본 친일파도 있겠지만 일본에 고위직이고 그랬나봐. 이러다 보니 지금으로 치면 교육청에 가가지고 아주 그냥 한국인 학생들만 아작을 낸 거지. 이 소식을 들은 편파적인 조치에 학생들이 분노해서 광주 지역 학생 독서회를 중심으로 이럴 수 있느냐, 때렸으면 똑같이, 그리고 먼저 원인 제공을 한 일본인을 처벌 안 하고 왜 우리 한국인 학생들을 먼저 때려잡느냐 라는데, 아까도 말했던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후원회를 누가 해줬느냐, 다음 시간에 배웠던 아까 말했던 그 신관의 후원으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민족해방운동적 성격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본은 그냥 학생의 교육차별에 대한 운동으로 벌어지다가 신간화가 개입을 하면서 민족해방운동적 성격으로 변화되었다. 그래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 때의 경문을 보면 검거된 학생들을 즉시 우리 손으로 탈환하자. 일본 놈들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우리 손으로 때려잡자. 그리고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해라. 즉 너네가 말한 대로 1920년대 우리 한국인들에 대한 교육도 해주기로 했으면 제대로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식민지적 노예의 교육제도를 철폐하라. 말이 문화 교육하지 말고 진짜 우리 문화 교육을 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면서 했는데, 역시나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역시나 다 때려잡았겠죠, 일본 애들이. 그래서 이 광주 학생 항일운동의 의의는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 운동이에요. 그리고 특정 지역을 넘어선 전국적인 차원이었다. 즉 광주에서 시작했지만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전국으로 일어난 운동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었고, 뒤에는 신간회가 스폰서를 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실력 양성 운동에 대해서 배워봤고 신간회도 잠깐 배워봤는데, 소위 도표를 하나 살짝 그려볼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운 실력 양성 운동인데 1920년대 이른바 문화통치 시기죠. 이 시기 왜 실력 양성 운동이 일어났느냐? 우리나라는 준비도 안 돼 있어. 그리고 실력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민중을 계몽해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먼저 했던 게 물산장려 운동이죠. 물산장려 운동,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 운동, 그리고 농촌 계몽, 그리고 문맹 퇴치 운동, 요렇게 벌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물산장려 운동, 밀립대학 설립 운동, 그리고 농촌 계몽, 문맹 퇴치 운동을 했는데 대부분이 실패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실패느냐? 물산장려 운동이랑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실패했고 이 농촌 계몽 운동만 성공했어. 3개 중에 2개가 실패했어요. 실패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민족주의 세력에서 분열이 되기 시작하는데 어디에 넘어가느냐? 자치, 이른바 참정권, 일본의 거수기 노릇하라 이거야. 여기에 홀라당 넘어가서 이른바 일본 지배를 인정한다는 것을 깔고 가요. 이른바 독립을 포기하는 거지. 그러자 이것 때문에 분열이 돼서 사회주의에서는 치안유지법으로 두드려 맞아요. 치안유지법, 독립운동이나 사회주의 세력은 다 때려잡는다라는 거죠. 치안유지법 1925년에. 그리고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있고, 그리고 타협적인 애들이, 다시 써볼게요. 타협적인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바로 자치론을 주장한다니까. 즉 얘네들은 친일파나 다름이 없어. 친일파야. 이런 상황에서 이 사회주의 세력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힘을 합쳐서 만든 단체가 바로 뭐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신관회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관회는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는데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실력 양성은 1920년대 문화통치 시기에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준비도 없고 실력도 없어. 그래서 뭔가 밑에서부터 해야 돼라고 해서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농촌개몽, 문맹퇴치운동 했지만 물산장려운동과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실패로 하자 자치 참정권 운동을 벌이게 돼. 일본의 지배를 인정하고 우리 독립 포기하자. 그러자 사회주의에서는 개소리하지 마,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야 라고 했는데 치안유지법으로 두들겨 맞고 있었고,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비타협적과 타협적 애들로 나뉘는데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친일파가 되고 이 사회주의 애들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애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게 신관회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배운 핵심적인 내용이고 마지막으로 배웠던 이 60만세 운동과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 관한 도표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60만세 운동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 1926년에 벌어집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60만세 운동. 자,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게 이 60만세 운동은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크로스했다고 그랬죠.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이.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 바로 요 신관회가 탄생하는데 영향을 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관회. 그래서 우리 구한말 할 때 배웠지만 신민회랑 비슷하다 그랬죠. 1927년에 만들어서 31년에 만들어진 신관회가 만들어지는데 이 신관회 활동으로 두 가지의 큰 활동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먼저 첫 번째가 우리가 방금 배웠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대해서 배웠고요. 1929년에 후원을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배울 또 다른 파업운동인 원산 총파업 노동자들 쟁이에요. 이것도 1929년에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활동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나 원산 총파업 같은 활동들을 신관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면서 지원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제에서 탄압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운 게 전개되는데 다음 시간에 요 신간회와 대중운동에 대해서 배워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신간회와 대중운동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수업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